있습니다. Got situation이라고 해요. Got situation 사실 야스퍼스가 얘기한 한계 상황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서 저만 혹시 인문학 전공이 아닌가 싶은데 대부분 이과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좀 재밌는 제목을 갖다가 좀 집어넣어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국제기구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제 그 UN 기구와 그 국제기구에서 계속 커리어를 쌓아왔는데 국제개발을 공부하고 근데 지금 기후변화는 굉장히 큰 파도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기후변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많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반론의 여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다 치다.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우리의 더 주된 주제입니다. 그러면 클라이밋 체인지 지금 당장 바꿀 수 없고 당장 막을 수도 없고 지금 김혜 교수님 말씀해주셨던 많은 재해 상황도 우리가 임의적으로 당장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아이언맨도 없고 슈퍼맨도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당장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어떻게 적응하고 대응할 것인가가 우리 국제사회와 우리 각자 국가들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백그라운드를 잠깐 설명하자면 탕투전스라고 말하죠. 균이 요즘 세상에 돌고 있는 균들은 예전보다 훨씬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기후 변화 중에서도 지구의 온난화, 그 다음에 그 익스트림 웨더 이벤트라고 얘기하는 급격한 날씨와 관계된 재해 상황들, 그다음에 그 웨더 패턴에 대한 부분도 있고 많이 아시겠지만 또 웨더 패턴에 대한 부분의 중요한 부분은 그 주노틱 디지즈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동물로 인한 동물이 내부체가 돼서 감염을 일으키는 예를 들자면 이볼라 여러분이 많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너무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숫자의 사망자가 났기 때문에 이볼라가 가장 이제 유명한 한 사례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닭쥐가 첫 번째 감염자가 돼서 닭쥐에서 옮은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결국은 전파돼서 그 사람과 사람 간의 트랜잭션이 생겼을 때 어떤 엄청난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 예가 이볼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볼라 하나가 아니고 아마 여기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신 많은 분들이 이볼라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한 번쯤 등장을 했겠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제 그 같이 일하는 동료들 중에 에리카 닥터들이 많은데 20년 전에 이볼라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얘기했을 때 다 웃었다. 누가 이볼라를 피하조차 하느냐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이 정말 위험한 글로벌 프리시 에보라고 그때 생각하지 못했던 변화들이 지금은 생겨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김혜 교수님 너무 많은 부분을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사이클 오브 글로벌 핫스트레스를 이제 설명을 하자면 일단 빙하가 녹습니다. 북극에서 온도가 따뜻해졌기 때문에 빙하가 녹고 우리 귀여운 그 북극곰들이 살자리를 잃어가고 있죠. 그렇게 됐을 때 sea level change가 생기죠. 빙하가 녹으니까 그 바닷물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원래보다. 그렇게 됐을 때 바닷물의 양이 많아졌을 때 지금 이 그래프는 나사에서 1995년도부터 2015년까지를 모니터링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에서 집계한 거에 의하면 지금 sea level change가 이렇게 익스트림하게 변하고 있다라는 별로 긴 시간이 아니에요. 95년부터 2015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익스트림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soil salinization이라고 하는데 땅이 소금을 머금게 되면 경작지를 포기해야 됩니다. 농수들이. 그래서 가난해진 사람들이 몰려드는 건 도시고 지금 이 하단 왼쪽 하단에 보이는 풍경은 방글라데시 다카 저희 사무실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입니다. 저희가 직접 사진 촬영한 거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population density가 굉장히 높고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고 아시다시피 방글라데시가 state of Minnesota 사이즈거든요. 방글라데시 사이즈가 남북한 합한 정도입니다. 1억 8천이 삽니다. 그 작은 땅에서. 그렇게 됐을 때 얼마나 이게 위험한 그 질병이 예를 들어서 퍼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위험한 전 세계적인 질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얼파이테이션이 시작되는 문제는 전염병의 문제와 굉장히 다른데 이 모든 것의 원인은 글로벌 원인. 북극에서 빙하가 녹는 문제가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다는 한 가지
박쥐가 나무에서 서식을 하는데 과일 박쥐입니다. 과일 박쥐인데 이 박쥐들이 서식지는 대부분이 동굴이죠. 근데 동굴에서 서식지를 잃어가는 박쥐들이 사람과 가까운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이동했을 때 가축에게 본인이 가진 바이러스를 옮기게 되죠. 돼지가 가져가기도 하고 낙타가 가져가기도 하고 여러 동물들이 중간 레게시 역할에 대해서 사람과 접촉이 되었을 때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여기서 비롯된 많은 질병들 중에 하나가 이볼라, 니파 바이러스, 라사 피버 이런 있는데 니파 바이러스는 지금 인도에서 좀 돌고 있는데 많이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니파 바이러스가 넥스트 이볼라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많이 긴장하고 있는 디지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지금 당장 관련이 없지만 메르스가 우리나라에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면 낙타가 중간 메르스가 돼서 먹이는데 우리나라의 낙타가 농장 폭사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한테 그것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쳤고 한국이 소비한 메르스 사태 때 경제적으로 손실한 것이 전부 다 합치를 추산하면 1조에 가깝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지금 가장 이제 쉬운 건 라플본 디지즈인데 댕기의 예를 들겠습니다. 모기가 이제 메르스가 되는 이게 지금 A하고 B 그림을 보시면 그 빨간색의 농도가 얼마나 진해지는지 보이실 텐데 이게 1990년도 자료와 2080년도를 예상한 그건 란셋에 났던 란셋에 났던 자료인데요. 이 정도로 이제 그 댕기 트랜스미션이 더 심각해질 것이다 패턴이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슬라이드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상황들은 리밋 시츄에이션입니다. 그 브란트 시츄에이션이라고 아스퍼스가 얘기했던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 모든 것들에서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신 많은 것들, 그 CO2를 줄이고 생활 습관을 바꾸고 그런 문제들이 너무나 다 필요하지만 일단 우리가 질병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질병이 왔을 때 어떻게 단계를 리포트하고 이 감염에 대해서 스스로 인식이 높아지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메르스가 아니라 그 다른 디지즈가 왔을 때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우리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climate vulnerable country들이 있습니다. 아까 전희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개발도상국에 가서 우리가 역학조사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하는 일이 너무나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당장 climate vulnerable country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속하지 않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하지만 방글라데시나 남태평양에 있는 섬들에 있는 나라들이나 이런 데에서 만약에 본다면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힘을 갖추어야 이 사람들의 문제도 해결하지만 우리 문제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너무 당황하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여태까지 하던 대로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데려가고 그냥 지나가고 별일 아닐 거야 했던 내가 지금 아프니까 응급실 여러분들 돌아다니면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지 했을 때 메르스가 기억하게 터졌던 것처럼 하던 대로 하지 말고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진단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를 진단해서 생각하고 연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서치에 좀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견해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사회에 함께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클라이밋 체인지와 질병의 문제는 우리나라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이건 저희 이제 ICDRB 안에 있는 내용인데 ICDRB는 1950년대에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 왜냐하면 콜레라가 창궐했을 때 미국에서 이 문제를 일본이 팔굽혀에 있는 모든 지역에 생기는 감염병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ICDRB가 있는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발생하는 콜레라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보자 이제 작은 랩으로 시작했던 게 지금
지구 5천 명에 달하는 국제기구로 발전했습니다. 지금 UN 에이전시로 활동하고 있고 여러 국제기구들과 함께 공조해서 일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원래는 살사병에 관계된 콜레라나 장기투표를 시작했지만 지금은 에비안 인플루엔자, H1N1 스와인플루, HIV, 그다음에 투베큘로시스, 칼라자, 니바 바이러스, 앤트렉스, 그다음에 디지즈 레지스턴스 말라리아 등을 저희가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필드 사이트인데 그 마이그레이션 문제 지금 가장 그 뜨거운 감자인 콕스바자 로힝야 난민들이 지금 집단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저희가 필드 사이트를 가지고 있고 그 방글라데시 다카 근처의 마플라라는 지역에는 20만 명의 데이터를 5세대 5세대에 해당하는 저희 데이터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목적은 이겁니다. 사실은 폴리시 메이킹과 퓨처 폴리시에 우리가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가장 이제 중요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고요. 일단 그리고 저희가 그 애널리시스 데이터를 컬렉트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었던 건 1983년부터 2009년 동안에 그 방글라데시 안에 있는 그 익스트림 웨더하고 그다음에 모탈리티 레이트 어떻게 에이지와 그 젠더 그룹 간의 연관성의 문제에 대한 분석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반가운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일하고 있는 ICGL이고 세피라는 국제기구가 2017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출범을 했습니다. 세피는 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라는 국제기구고 노르웨이 본부를 두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볼라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된 국제기구입니다. 이볼라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전염병으로부터 혁신적인 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전 세계 모두가 위험에 빠질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공조하자라는 의미에서 챙겨놨고요. 다음 거는요. 세피에서 이제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백신을 빨리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세피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6천억 정도 모금이 돼서 또 여러 국가들하고 함께 전염병을 빨리 대응해서 해결하는 거, 어떤 전염병을 우리가 투입할 것인가, 어떤 백신을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빨리 대응하는 국제기구로 지금 설립이 되었습니다. 빌 게이츠 재단에서 많은 부분을 감당하고 있고 노르웨이나 일본에서 아주 조인해 있고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저희 CEO 제가 지금 세피를 컨설팅하고 있는데 세피에서 다녀갔는데 한국이 세피 조인하는 걸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전염병에 대한 혁신들이 그런 세피가 좀 많이